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공기질도 무난해서 봄을 즐기기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 내린 비 덕분에 건조함은 모두 해소가 됐는데요. 밤 사이에는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겠고 주말까지는 이맘때 어울리는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상도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쯤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일부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약하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새 구름들은 대부분 빠져나가겠고요. 내일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지나는 비교적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상도 지방은 내일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4도, 서울과 청주가 6도, 대구가 7도 정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고요. 북한 지방은 강계가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만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이 19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17도, 대구와 광주 18도로 아주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평양이 16도, 함흥도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오늘이 도시농업의 날입니다. 어떤 기념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농업의 날은요.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도농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된 날인데요. 이 날은 2015년에 도시농업 단체들이 3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고요. 2017년 3월 21일에 도시농업법이 개정되고 공포되면서 정식으로 법적인 그런 지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 이유는요.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이나 농사체험에 대한 의욕이 큰 4월달과 11일을 한자로 풀어보면 흑토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서 도시농업이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역별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의 주민들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교차도 크고 날씨 변동도 심한 요즘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작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봄 들쑥날쑥한 기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극과 극을 오가는 기상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 두 번이나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커다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금년에도 이렇게 올봄과 같은 경우에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할까 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상 패턴은요. 지난 2013년에 겨울과 또 2014년에 봄에 광주 전남 지역에 상당히 큰 저온 피해를 발생했는데요. 그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의 개화기에 있는 과수농가들은 선제적으로 방류 조치를 해서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해가 저온 피해가 심했던 2013년도의 기상 흐름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기온과 강수량 비교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의 봄의 기상 패턴과 2014년의 기상 패턴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실제로 금년에 보이고 있는 금년 겨울의 평균 기온은 1.6도였는데요. 2013년 겨울, 즉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1.7도로 비슷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의 강수량도 금년에는 78.5mm를 기록했는데요. 2013년에는 73.5mm를 비가 내려서 또 비슷했습니다. 또 2014년 봄철 이상저온은 4월에 5일과 6일 이틀간 발생했고요. 또 5월 달에는 6일과 7일에 서리가 내리면서 배와 사과는 물론이고 녹차 등도 잎이 탈색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 올해도 벌써 이 지역에서는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영암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일 기온이 영하 3.8도를 기록하면서 일부 배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꽃잎이 말랐다는 그런 피해 보고가 있습니다. 영암 지역은 지난 6일에는 영상 22.6도를 기록해서요. 4월 동안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가 25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렇다면 올해도 이상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에 이상기후 감시 전망 정보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은 4월 15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의 이상기온에 대한 전망은요. 다음 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고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다행히 다음 주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모두 이상기온 발생 확률이 5%에서 25% 사이로 낮게 전망했습니다. 네, 다행히 농진청에서는 다음 주에는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기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과보다 조금 더 일찍 꽃이 피는 배나무의 경우 벌써부터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과 개화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쯤 사과꽃이 필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요, 지난 4월 9일을 기준으로 전국 사과 주산지별 사과 개화 시기를 예측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올해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서 산지별 사과꽃 개화 시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지 품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사과꽃이 피는 시기는 문경, 안동, 의성 그리고 충주가 4월 13일에서 14일, 거창과 영주가 4월 16일, 청송과 봉화는 4월 17일에서 18일이고 장수 지역은 4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3일에서 5일 정도 빨라진 그런 경향의 날짜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았기 때문에 이 개화 시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최근 4개월간의 기온 변화는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10일까지의 월 평균 기온입니다. 1월과 2월은 평년 대비 1.3도 정도 기온이 높았는데요. 3월에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대비 1.6도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년보다는 약 1도 정도 낮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4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예상했던 개화 시기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수류 꽃의 만개기는 4월의 기상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기상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고온에 의해서 개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온에 의해서 특히 밤 저온 때문에 서리가 내려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 우려됩니다. 네, 한창 과수의 꽃이 피는 시기인데요. 급작스러운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비 요령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과수류 꽃의 만개기에 만약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거나 늦서리가 내리게 되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저온이 와서 이렇게 중심화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기에 옆에 있는 치과에 인공수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늦서리 피해 상습지의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기상예보를 청취하면서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세 살수 장치나 또는 방사팬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연소 재료들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개화기를 앞둔 사과 농가에서는 더욱더 날씨 변화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전국의 사과 주산지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년 농사에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날씨가 도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봄철 날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서 황사가 또 걱정인데요. 특히 4월에 황사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월이면 찾아오는 이 황사는 매년 발생하긴 하지만 이것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평균 발생하는 황사의 일수의 절반 가까이가 3월과 4월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요. 특히 4월에 황사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 황사 발생 일수가 평년의 5.4일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황사 발원지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몽골과 내몽골 고원 지역의 눈 역시 대부분 녹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봄철에 황사 발원지에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그런 지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황사가 발생하면 우리도 많이 불편하지만 무엇보다도 작물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또 봄철에 잦은 일교차 등으로 인해서 일사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데요. 봄철에 일사가 부족할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과채류들이고요. 그중에서도 오이, 토마토, 딸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작물별로 일조가 부족할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오이는 기형과 발생이 증가하고 잿빛 곰팡이병과 군액병의 발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수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형과 발생의 증가가 우려되고 곰팡이병이 또 많아지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딸기의 경우에는 착과 분량이 늘어나고 과습으로 인해서 잿빛 곰팡이병이 늘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네, 그럼 일조량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달간의 일조 시간, 최근 한 달간의 일조 시각은 211.8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는 약 28시간 정도 더 많은 상황인데요. 덕분에 아직까지는 일조량으로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작물별로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조가 부족할 경우에 작물별로는요, 오이는 광합성이 왕성한 날에는 야간 온도를 높여주고 환기와 멀칭 비닐 설치 또는 점적 관수 등으로 해서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관수량을 줄이고 잎을 따줘서 밑에까지 햇볕이 골고루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잎과 과실을 없애줌으로써 곰팡이병을 주기적으로 방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딸기는 낮에는 환기를 잘해주고 밤에는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되 물을 줄 경우에는 낮 12시 이전, 즉 오전에 물을 줌으로써 습도를 낮추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황사나 이렇게 많을 때는 외부에 비닐을 주기적으로 씻어주거나 내부에 맺힌 물방울을 없애주고 또 제식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이런 일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인공광이나 반사판을 설치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병해충은 예방 위주로 그렇게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조량이 품질에 영향을 주는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이와 토마토의 주산지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의 사과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양광 품종의 사과나무 수피에 물이 묻은 것처럼 얼룩이 보이며 끈끈한 흰 물질이 표피에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멍처럼 발생한 자국이 사과 견무늬 썩은병 균에 의한 줄기의 부패 현상이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병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례 견무늬 썩은병은요, 나무의 줄기에 올록볼록한 사마귀 모양의 병반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 가지보다 옅은 갈색을 띨 뿐만 아니라 감염되면 그 가지를 죽이는 썩을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배나무 등 여러 과수에서 발견되는 병으로서요, 비교적 온난하고 다습한 지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 가지는 물론이고 과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병인데요. 5월 하순에서 8월 하순경에 비가 올 때 균이 노출되고 이 균들이 빗물과 섞여서 과실에 튑으로써 과실의 과점 속에 잠복됨으로써 손 쓸 방법이 없이 과실을 완전히 썩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네, 사과 견무늬 썩은병은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과 병해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손실이 큰 병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지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요령 좀 알려주세요. 네, 이 견무늬 썩은병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발병하는 가지를 그대로 두지 않고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균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6월부터 9월까지에는 과실에 봉지를 씌움으로써 병원군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대 감염 시기인 장마 전부터 8월 하순까지는 가지가 충분히 젖도록 약을 뿌려주는데요. 주기적으로 꾸준히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봄철의 급격한 기온 변화와 또 일조 부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무척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저희 영동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